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의 얼굴 앞에서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광복절 경축식 날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쓰인 수건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시위 장면 이후에 여당에서는 비판이 바로 나왔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에서 당대표 선거 홍보 정치 쇼를 했다라고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했고요. 그러자 다시 안철수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논평에 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매국 사면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매국 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게 정의봉이 약이다. 정의봉이라는 것은 박창진 부대변인님, 백범 김구 선생 살해한 그 안두희 씨가 뭐 들었던 그 무기인가요? 참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지금 당대표 선거가 있는 전당대회가 있는 국민의힘이 극단주의로 가는 모습이 아울러져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평소에 이렇게까지 과격하지 않았는데 전환길류의 이 극단적인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당내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도 여기에 부응하고자 이 흥행에 맞물려서 나도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3, 4등으로 나오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될 행동이 있는 것인데 정치인으로서 면모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차라리 이 사면과 관련된 그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다면 좀 더 큰 정치인답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통령제의 한계가 무엇인지, 또 이 사면권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열어가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글쎄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민의를 전달하는 건 야당 국회의원이 응당해야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요, 많은 야당 의원분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표시를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구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야당은 늘 민심을 대변을 해왔던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에요. 저는 조금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데 너무 품이 좀 얕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광복절에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게요. 그러면 광복절에 어떤 순국 선열에 대한 어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리는 그런 날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임명식을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면 복권, 집권 여당 얘기하죠.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결단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도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면 복권을 받은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의 반성과 사과 없는 저런 모습, 국민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혹은 지적하는 지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가 없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나온 김에 당대표 선거 얘기 좀 해보죠. 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 카드를 내밀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안 받을 것 같다고요?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 과거에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또 철수하는가,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물론 두 후보가 어떤 여론조사 단일화를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겠죠. 예. 다만 지금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승리가 담보되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조경태 의원과 어떤 정치적 체급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두 후보가 혁신 후보 단일화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네이밍 자체도 크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전당대회 직전이죠.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바로 당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본인 또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혁신,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혁신이다. 이 프레임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그래서 과거에 한동훈 당시 후보가 받았던 62.8% 거기에 근접할 수 있다는 지금 여론 자체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두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해서 어떤 혁신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화에 응할 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구장훈 부장 말씀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라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이 당심이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단일화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 지형을 바꾸는데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면 예.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묘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국민의힘을 다시 재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를 모으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지난 대통령 탄핵이 옳았느냐 또 그렇느냐 누가 찬성했느냐 누가 반대했느냐 이런 이른바 찬탄과 반탄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을 재건하는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다 보니까 단일화 이슈도 상대적으로 이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짧게 알아봤고요.